아이가 바이올린 전공하면 생기는 일. 제 아버지는 악기를 전공하시고 젊은 시절 열정적인 음악인이셨습니다. 트럼본을 전공하셨는데 트럼펫보다 좀 더 길고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금관 악기입니다. 왜 하필 트럼본을 선택하셨냐고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달빛 푸른밤, 숲속 공터, 사랑하는 연인에게 트럼본 음악 말고 뭐가 필요하겠니? 아버지는 미국식 로맨티스트였습니다. 미국을 추종하신 아버지는 미국에서 연주 활동하는 것이 꿈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 어이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국을 추종하고 있었다 하시더군요. 양복 구두조차 영국제를 사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같았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미국파셨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을 이긴 미국에 우리의 운명을 의탁한 아픔입니다. 가든 오브 시티라는 미국의 빅밴드의 일원이셨던 아버지는 실력과 열정의 한계를 느껴 조기 은퇴하셨지만 집안 곳곳 딕시랜드와 비밥이 흘러넘쳤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음악은 제게 스며들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셨던 큰어머니, 바이올린 연주자셨던 당숙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악기를 수련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는 피아노 치는 남자는 놀림감이었습니다. 바이올린 가방 메고 다니면 계집애라고 손가락질 받던 시절이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받은 선물 중에 악기 배운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학 가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일원이었던 저를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애 엄마가 피아노 치던 애를 갑자기 바이올린 전공시켜 보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지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학원을 보내다 보면 가끔 원장 선생님께서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고무된 부모들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 주신 원장님께 고마움을 느끼죠. 게다가 좀 더 전문적인 학원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니 영업적인 접근이 아니라 진심이시구나. 혹시 하던 의심도 확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입문하여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숙명처럼 느껴져서 다른 길을 찾기도 어려워집니다. 단계가 올라가면 레슨비도 몇 배씩 뛰어 걱정도 이만저만. 그렇게 어느덧 입시생이 되어버립니다. 피아노 입시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배치된 동일한 피아노로 실기를 봅니다. 악기에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기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악기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올린 입시에서 실기는 준비해온 악기를 갖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사준 1억짜리 악기로 실기 본 내 아이는 떨어졌는데 5억짜리 바이올린 들고 온 다른 아이는 합격했다. 이러면 상황이 아주 묘해집니다. 악기 때문에 떨어졌나? 이런 기분이 들고 아이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지 전전긍긍입니다. 1년 더 지출해야 할 엄청난 레슨비를 생각하면 그때 비싼 악기를 사주지 못한 나를 탓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바이올린에 눈을 떴습니다. 이것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면 5천짜리도 순식간에 몇 억이 되고 그럽니다. 레슨비, 의상비, 악기값으로 탕진해 손가락 구부릴 힘도 없는 나를 입시 결과가 준엄하게 꾸짖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바이올린 전공을 시키는 것은 헬게이트를 열고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피아노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깟 스타인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비올라 첼로를 권합니다. 악기값이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꼭 직업적인 연주인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미디의 악보를 입력하면 그대로 연주해주는 세상입니다. 신세사이징이 실제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은 수작을 부립니다. 우리나라 아이가 국악에서 느끼는 감정 비슷한 걸 서양 아이는 클래식 음악에서 느낍니다. 클래식은 구식이고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클래식을 공부하는 젊은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아가 훨씬 열성적입니다. 서양 것은 모두 근사해 보이는 문화적 열등감이 클래식에 우아한 감상을 입힌 것일까요?
이것은 서양 음악을 꽤 많이 알고 좋아하는 제게 제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50년 전 정경화가 출전한 바이올린 콩쿨에서 심사위원을 놀라게 한 것은 연주 실력보다 열정적인 비브라토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사귀면서 담담하게 연주할 대목에서조차 무절제한 비브라토를 시전합니다. 악보가 요구하는 감정선과 다른 농염한 연주로 심사위원을 혼란스럽게 하는 광기를 보여줍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이런 식의 연주는 이거 잘못됐다. 듣다 보니 이것도 괜찮은데? 였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클래식 음악을 아시아 구석에서 온 아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대상이었죠. 정경화는 이후에도 대금 연주하듯 특이한 까덴자를 많이 연주하신 분입니다. 까덴자란 작곡자가 협주곡 일부 16마디에서 32마디 정도를 의도적으로 비워둔 부분입니다. 협연자를 존중하는 의미로 관객에게는 연주자의 기량을 즐기도록 배려한 여백입니다. 니 한번 맘대로 연주해보라는 거죠. 정경화 이후 50년이 흘렀습니다. 무작정 서양 것을 추종하던 세상은 이미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좋더라도 그냥 취미 정도로 즐기면 어떨까요? 타인의 연주를 들을 때 연주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섬세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 고비를 이렇게 근사하게 넘어가는구나 감탄하며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삶은 풍요롭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